헐. 지난 영상을 끝으로 유튜브를 접으려고 했는데 겨우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네요. 워낙 긴박하고 중대한 사안이라서요. 2022년 12월 30일 오후 6시 10분부터 방송국과 언론사에는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제보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들어왔어요. 바로 이 영상인데요. 그런데 6시 50분경에 국방부가 비밀리에 태안에서 고체 연료 로켓 시험 발사를 했고 성공했다고 주장했죠. 자, 바로 여긴데요. 근데 쏘자마자 바로 뽀록 날 게 뻔한데 비밀리에 발사한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지금이 무슨 전시도 아니고 또 발사장이 분쟁 지역도 아니에요. 따라서 극비리에 발사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사전에 언론에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무력으로 발사를 저지시킬 반군 세력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되려 사전에 전 국민에게 공표를 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래야 남북전쟁이나 외계인 침공 또는 예수의 재림으로 오인하고 식겁하거나 멘붕에 빠지는 사람들이 없을 테니까요. 따라서 국방부의 발표는 의혹을 잠재우기 위한 변명일 뿐 객관적인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번 개수작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추론해낼 수 있어요. 계한만국 국방부가 아니라 바로 주한미군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당연히 계한만국 정부가 사전에 공표를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아무튼 저는 그날 오륜사거리에서 일을 끝내고 동료들과 함께 둔촌시장 삼겹살집에서 소주를 마시느라 안타깝게도 목격하지 못했어요. 먼저 경기도 양평에서 촬영된 사진들을 살펴보시죠. 한 곳에서 시체를 두고 촬영한 거라고 해요. 처음에는 수직으로 연기만 뿜어져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불빛을 뿜어냅니다. 불빛이 아래까지 뻗어나가는 동안 연기는 점점 오른쪽으로 휘어지죠. 그리고 불빛이 서서히 누그러들면서 연기가 상하로는 줄어들고 좌우로는 점점 퍼져서 마치 엉킨 시루라기처럼 변하죠. 이 사진이 비교 샘플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잠시 롯데월드타워 근처에서 촬영된 사진이네요. 분사원이 사라지기 직전에 촬영했네요. 양평 4번 사진과 비슷한 시점이에요. 이건 양지역 사거리 호소대 뒷골목에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이건 3번 금정역 주변, 인천 미추홀, 춘천. 강원도 평창, 강릉. 이것도 강릉에서 촬영된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건 양양. 충북 증평군 증평대교에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울산 언양, 그리고 부산, 이건 부산 영도에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영도에서는 주변에 캠구름이 엮여 드리워져 있어서 홀로그램 티가 팍 나죠. 불빛 아래 캠구름 두 줄도 밝게 빛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홀로그램을 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사원은 보이지 않죠. 분사원 대신 그 아래 캠구름이 빛을 반사해버렸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반도 최남단 해남에서도 목격됐어요. 특이하게도 해남에서 포착된 불빛은 노란색을 띠고 있네요. 자, 그러면 몇 군데에서 촬영된 사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충북 증평군과 파주, 그리고 강원도 강릉, 울산 언양, 전라남도 해남에서 촬영된 사진들이에요. 자, 꼬리와 섬광의 모양이 거의 전부 다 일치하죠.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건 똑같은 시간에 촬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촬영했다면 꼬리와 섬광의 모양이 다 완벽하게 일치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게 정말 로켓의 비행운이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태안을 기준으로 증평은 정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저 분사운이 이 거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거인의 키가 450km인 거예요. 그러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거인을 볼 수 있겠죠. 이 거인이 태안의 정동쪽, 즉 증평군을 바라보고 서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증평에서는 얼굴의 정면이 보이겠죠. 그리고 정북쪽에 위치해 있는 파주에서는 왼쪽 측면이,
그리고 정남쪽에 위치해 있는 해남에서는 오른쪽 측면이 관측되겠죠.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양양에서는 왼쪽 30도 측면이,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울산에서는 우측 30도 측면이 관측될 거고요. 즉,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서 분사원의 형태가 다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진 속 분사원의 궤적은 지역을 막론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러니까 뭔 얘긴가요? 이건 실제 로켓이 뿜어낸 분사원이 아니라 홀로그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 관측을 하던 간에 똑같은 장면만 연출되는 거예요. 왜? 하늘에 투영된 홀로그램은 이미 녹화되어 있는 걸 허공의 캠트레일에 투사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이날 밤하늘에 투사된 홀로그램은 러시아의 연해주와 중국의 길림성, 그리고 일본 오사카와 사이타마에서도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합성된 거예요. 자, 다시 해남 사진을 살펴보시죠. 우측 상단 사진을 확대한 거예요. 꼬리 부분이 잘려나가 있죠. 그리고 이건 중국 길림성에서 촬영했다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꼬리가 잘려나갔네요. 노란 빛깔을 띠고 있는 것도 똑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 나무 가지들까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죠. 그냥 완전히 똑같은 사진인 거예요. 한 장의 사진을 하나는 해남에서 찍었고 또 하나는 중국 길림에서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던가요? 제가 볼 때는 두 놈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진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10시간 동안 인터넷을 뒤져봤지만 전라도 지역에서 촬영된 사진은 이 사진을 제외하고는 단 한 장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해남 사진을 보면 아랫부분이 잘려나가 있죠. 해남에서 태안은 26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강릉하고 거의 똑같은 거리예요. 근데 강릉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이렇게 꼬리 부분이 선명하게 포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남 사진도 합성일 거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강릉에서 촬영한 이 사진에서 이 부분만 잘라내서 노란색을 입힌 뒤에 해남 상공을 촬영한 사진에 붙여 넣었을 거예요. 전라도 쪽에서도 관측된 것처럼 우기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12월 30일 전국에서 목격된 이 장면은 뭐다? 홀로그램이다. 근데 제 생각에는 태안 한 군데에서만 이 홀로그램을 만든 건 절대로 아닐 거라고 판단돼요. 왜냐하면 태안과 부산은 314km나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촬영되려면 저 홀로그램 정점의 높이가 300km는 돼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누차 설명드렸죠. 550m 높이의 롯데월드가 휴대폰의 좁은 면을 가득 메우는 거리는 550m라고요. 근데 이 사진은 긴 면으로 촬영한 걸 정사각형으로 잘라낸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정점의 높이가 휴대폰 좁은 면을 거의 가득 메울 정도였을 거예요. 즉, 태안과 부산과의 거리가 315km니까 정점의 높이도 그 정도는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홀로그램을 300km까지 쌓아 올리는 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놈들이 숨겨진 과학력으로도 기껏 해봐야 구름의 고도인 1km 안팎 정도까지만 가능할 거라는 게 제 견해예요. 따라서 이날 홀로그램 쇼는 각 지자체 단위로 미군 놈들이 산이나 높은 건물 옥상에 숨어서 홀로그램을 쏜 걸로 판단됩니다. 파주에서는 남쪽으로, 강릉에서는 남서쪽으로, 증평군에서는 정서쪽으로, 그리고 울산에서는 서북쪽으로 홀로그램을 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에 관계없이 홀로그램의 관측 각도가 다 똑같았던 거고요. 러시아와 중국, 일본에서 관측된 건 합성이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개잡쓰레기 짓거리를 했는지, 그게 핵심 포인트죠. 성경의 예언을 실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곧 전세계 각지의 하늘에서 예수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거짓 성서에 뇌가 마비된 문해와 세뇌충 성경 원례론자들은 쌍수를 들고 환호하겠죠. 드디어 예수가 재림해서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고 자신을 이 지옥의 수렁으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면서요. 근데 그건 단지 홀로그램일 뿐 진짜 예수의 재림은 절대로 아닙니다. 실상은 예수가 재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도륙내기 위해서 예수가 재림하는 거예요. 수년 전부터 제가 누차 경고해 왔었던 인류 최후의 날이 도래하게 되는 거죠. 1차 공격은 하늘에서 섬광이 쏟아져 내리는 걸로 시작될 겁니다. 대도시 위주로요. 이 기술은 이미 한 세기 전에 니콜라 테슬라에 의해서 발명됐어요. 원하는 곳에 강력한 인공 번개를 내리쳐서 대량 학살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이죠.
1차, 2차 세계대전을 핑계로 문명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놓은 예수의 놈들이 니콜라 테슬라의 기술을 비밀리에 발전시켜 왔어요. 감히 현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기술들을요. 인공번개에 의한 1차 공격의 70% 이상이 죽어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2차 공격이 개시될 건데 각종 무기들로 무장한 놈들이 거리를 수색하고 가가허허를 들쑤시고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멱을 딸 겁니다. 여자들은 강간을 피할 수 없을 거고요. 이로 인해 생존자들 중 90% 이상이 죽어나가게 될 거예요. 진작부터 아마겟돈에 대비해온 사람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심심산골이나 외딴 섬으로 도망쳐서 살아남게 될 겁니다. 미처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도시 지하에 구축되어 있는 하수구로 숨어들게 될 거고요. 물론 그들에 대한 인간 사냥도 간헐적으로 반복되겠지만 모두 말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공포심을 각인시키는 정도로 그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새로운 역사서를 기록하게 되겠죠. 타락한 인류를 벌하기 위해 예수가 재림했다라고요. 지상세계에서는 유전자가 변형된 귀형아들, 예를 들어 눈이 3개거나 또는 팔다리가 6개인 귀형아들이 새로운 문명을 개척해 나갈 겁니다. 예수의 통제하에요. SF 영화에서나 볼 법했던 상황들이 현실에서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하로 숨어든 인간들은 모두 포획돼서 파충류 종족의 숙주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피를 빨리고 인육을 뜯기고 파충류 종족의 씨바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영화 매트릭스의 숙주 인간들처럼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학살극이 개시되던 그 순간부터 제가 누누이 언급해왔죠. 전 국민이 낫과 도끼를 들고 예수의 최애완견인 대한민국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요. 전 국민의 90% 이상이 백신을 맞았지만 아직도 늦진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잘못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손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곧 앞서 언급한 재앙들이 현실로 눈앞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예수의 계획서인 조작된 성경 대신 낫과 도끼를 드셔야 해요. 오로지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이 지옥의 나락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니까요.